인천사회 서비스홈과 함께 들여다보는 연구 코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천사회 서비스원에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한 인천사회 서비스원 정책연구실 권혜영 부연구위원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네. 자주 보니까 늘 반갑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주실 예정인데, 자, 오늘은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돌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두 사업이 사실 뭐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어떻게 비슷한 현장입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나 제가 서비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제 좀 장애인 활동자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아이돌봄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라 활동지원사라고 한다면 이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이제 사회생활도 활동 지원을 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말한다라고 네.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크게 이제 신체 그리고 가사, 사회 활동 등을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근데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나 이제 배우자 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는 있다라고 예외 원칙은 있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시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인천시 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이제 64개 정도 있고요.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한 6,417명 정도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제공기관에 좀 등록을 하셔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이제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요양 요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에 비해서 이제 성비로 봤을 때는 그 남성분의 비율이 조금 높아요. 다른 그렇습니까? 돌봄 직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 결과 했었을 때도 이제 응답자가 한 134명 정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중에 여성분들이 한 64% 정도 나왔고요. 이제 남성분들이 한 36% 정도가 좀 나왔고요. 근데 조금 또 비슷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에 이제 계시는 이제 분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뭐 주로 활동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야간 근무는 별로 없을 것 같으네요. 제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돌봄이 필요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시고요. 이제 24시간 돌봄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 경우 이제 완전 와상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의지하시거나 중간적으로 석션을 하셔야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이제 야간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고요. 이제 주간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고정적으로 주간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좀 비율이 높았고요. 근데 이제 주말 근무 외에도 이제 주말 근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한 49.3% 정도 나왔고, 주말 근무도 이제 자주 한다는 응답이 한 41.6% 정도로 이제 주말 근무도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일이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조를 짜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뭐 주말 야간 이게
뭐 근무 형태가 네. 막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휴식 같은 걸 하기는 그렇게 뭐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선생님들도 이제 4시간은 근무를 하시면 이제 30분씩 이제 휴게를 갖게 되어 있고요. 이제 네. 일반 직장인분들도 8시간 근무하실 때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점심시간을 그렇죠. 포함해서 이제 휴게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들도 이제 4시간에 한 번씩 이제 30분씩 휴게 시간을 갖고 있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응답자 10분 중에서 한 7분 정도는 이제 휴게 시간을 아예 쓰질 못하고 있거나 안 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이제 단말기를 이제 들고 다니시는데 이제 단말기 상에서는 근무를 하는 게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단말기를 중지를 하시고 이제 업무를 계속 보시는 경우도 음. 이제 있고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좀 돌봄을 요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이제 온전히 휴식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제 휴식을 하더라도 이제 별도의 공간이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네, 네. 때문에 이제 서비스 이용자분들 집에서 이제 같은 음. 공간에서 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롯이 음. 그분들이 휴식을 한다라고 조금 볼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똑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휴식 그리고 남 그쵸. 몰라라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자, 그렇죠. 그리고 이 단말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몇 시에 와서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가를 체크하는 일종의 어떤 기기입니까,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이제 음. 시급으로 이제 급여를 받다 보니까 이제 네, 본인이 네. 이제 몇 시부터 몇 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거나 이제 서비스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바우처로 바로바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용하는 네. 단말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근로기준법을 알아서 4시간에 30분 휴식하고 뭐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식하고 이런 거 다 아나요? 그분들도? 알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제 제공기관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30분을 쉬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네네. 하시는 부분도 그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롯이 왜냐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제 본인이 외출을 나갔는데 이제 30분 휴식 시간이 이제 걸렸다라고 해서 30분 그럼요. 쉬세요. 제가 네네. 혼자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휴게 시간 문제는 조금 그 해결이 활동적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이게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데도 규정이라는 그 틀에 얽매여 갖고 뭐 그 사람이 지금 뭐 이분이 내가 휴식이라고 뭐 급한데 제가 모른 척하고 있어도 네. 법에는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람이 그 인지상정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금전적으로라도 해결을 좀 해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분들도 사실 뭐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도 이분들도 또 요양보호사와 비슷하게 문제로 적겠죠. 네, 그래서 네네. 똑같이 이제 급여나 이제 고용 안정성 부분은 이제 돌봄 서비스 비슷하죠. 제공하시는 분들에서 뺄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게 좀 이것도 2021년도 자료긴 하지만 이제 평균 임금이 한 153만 원 정도 이제 받고 계신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었고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수당 자체가 조금 수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급여가 조금 올라가긴 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평균 급여가 한 153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아까 그 남성분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네. 남성 가장분들이 이 업무를 오롯이 내가 경제적인 주 벌이로서 이제 이 업무를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이런 급여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이제 이거 장애인 활동지원 선생님들도 저희가 이게 이 업무를 선택하시고 하시게 된 이유를 왜 선택을 하셨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제 생활비를 벌고 싶다라는 네네. 응답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이외에 이제
비용을 좀 벌고 네, 싶어서라고 네. 같이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응답이 이제 51.4%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이제 나의 경제 활동으로서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기에는 이제 급여 수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오랜 장시간의 노동 시간이 또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휴식 없이 일하다 보면 서로 지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주변에서 그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뭐 케어를 해도 그런 것들을 다 뭐 요양보호사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아니면 생활지원사가 되시는 건가요? 어떤 자격을 갖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케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게 가족 돌봄 수당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 그렇게 새로 생긴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이제 음. 일정 부분 수당으로 이제 지원을 하거나 이제 그런 아, 부분을 그거군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예를 들자면 어머님이 벼랑간에 쓰러지셔서 거동을 못 하시면 저희 아버님이 좀 돌보시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네, 수당을 지급받는 네, 경우도 네,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궁금은 했거든요. 네. 자, 이분들도 역시 개선 사항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있습니다. 대충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과 네. 아닌가요, 이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24시간 돌봄을 요하시거나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노동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음, 상충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1일 근무 시간이 이제 8시간 그 이제 하루 8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8시간 이상의 근무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인 1조나 이렇게 뭐 조를 짜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같은 이용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 이용하시니까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도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네,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걸 그렇죠. 원하시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제공 기간을 쪼개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좀 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6시간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이쪽 하나의 기간에서는 이제 8시간을 계약을 하시고 이제 다른 기간은 이제 6시간에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음,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6시간 같이 조금 이제 근로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하실 때 1년 이상 이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실 때 이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네, 근로 시간 때문에 주휴시당에 좀 빠지거나 이제 네, 여러 가지 조금 제약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가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애인 분들이 다양한 이제 등급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등급제에서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제 중증이나 이제 최중증이나 이제 경증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가가 최중증이나 이제 중증이나 이제 경증이라 동일한 수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내 몸이 편하고 이제 수월하신 이제 분들을 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원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증이나 이제 체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이용자분들이 내가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이제 음, 제공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조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생활 지원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선 똑같은 수가라면 좀 더 편한 사람한테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동일 임금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음, 더 쉬운 업무를 그렇겠죠. 원하니까 책임의 소재도 조금 덜하고 네, 하는 네. 부분 업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고 그래서 이제 가산수당이라는 거를 조금 만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 연결이 어려운 뭐 중증이나 체중증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가산수당이 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나마 예전에는 이제 아예 서비스 연결 자체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은 그나마도. 조금 그나마는 좀 나아진 환경이다라고
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24시간 필요하신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차피 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A, B, C. 그러면 A가 하시고 간 다음에 B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또 안 됩니까? 일단 그 분이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네. 이게 무조건 내가 필요해서 다 쓸 수는 음, 없고요. 이제 거의 많이 쓰셔봐야 한 두 분 정도에서 이제 세 분 정도 쓰시는 경우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가족분들이 돌봄을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좀 있으시죠. 개인적인 부담을 하시거나. 그렇죠. 네, 개인적인 네. 부담을 또 하시거나. 지금까지는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다 바우처로 네네네. 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네. A, B, C 중에 A를 다시 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쓰실 수도 있다. 네, 쓰셔도 되고 아까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공 기간을 이제 쪼개서 계약을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네.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 많이 배우네요, 저도. 네. 자, 아무튼 뭐 이분들의 뭐 개선점이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사업이 도입된 지 한창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사자 처우 문제 개선은 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전부터 이게 돌봄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나 이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한꺼번에 받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법적인 있겠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아까 네.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근로기준법이든지 네, 이제 여러 네. 가지 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랑도 접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조금 바뀌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가족 돌봄 수당이나 뭐 그리고 저희 가산 수당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네. 변화에 약간의 변화는 좀 있지 않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걸 많이 또 연구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네, 연구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이돌봄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실 텐데 아이돌봄이 분들도 뭐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돌봄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를 네,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봄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이제 네, 분들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맞벌이든지 이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이제 가정에 이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시간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기본형이랑 이제 종합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영아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이제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기관 연계 서비스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급여는 이제 시간당 수당 이제 시급으로 받고 계시고요. 이제 돌봄 수당이 이제 반 110원 정도 이제 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가선 수당이 이제 붙는 네. 형식으로 이제 급여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 돌봄이 종사자분들도 아까 다른 돌봄 직종에 계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네.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이제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좀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분들의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아이의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것만 국한된 거죠. 지금 이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아이에 대한 장애는 상관없고요. 아, 내가 네네네. 필요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12세 미만에 이제 내가 12세 미만이면 맞벌이를 누구나 다. 네, 맞벌이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내가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이거는 생각하시면 정말 그 맞벌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를 바래다주고 마중도 나오고 맞아요. 그들 밥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형이랑 이제 종합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등하교 시켜주고 이제 하시는 경우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형 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고요. 이제 아이에게 뭐 관련해서 이제 그 기본형 협 서비스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사 활동에는 이제 그런 네네. 서비스까지 하시는 경우는 종합형으로 이제 또 다른 네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위 옵션이네요. 네. 네. 자동차 살 때 이거 넣고 네. 해달라는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개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개인 부담금은 제가 그건 정확하게 거의 아직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생활이 어느 정도 차상위, 중상위 몇 퍼센트 이하만 이거를 뭐 지원받고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얼마 전에 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셔갖고 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보다 문제인 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네. 네, 부모님이 이제 자꾸 그 올바른 그 긍정의 눈으로 보시면은 한없이 행복하실 텐데 상당히 어려운 그 부정의 눈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공백이 발생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아이와 이제 그 아이돌봄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습니까?라고 좀 물어봤을 때 이제 좀 그 응답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TV 그리고 이제 네네. 녹음기 등의 이제 서비스 과정에서 이제 부모의 감시를 이제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좀 있으셨고요. 네.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정해진 활동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요청하시는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라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음. 가정 안에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제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러시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CCTV 설치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든 그거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제 쓰기보다는 어찌됐든 나는 내 아이가 잘 크고 그렇죠. 있는지를 그냥 확인용으로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그 문제가 안 되는 돌보미 거기 분의 때문에 입장에서는 그걸 또 좀 감시를 받는 네, 입장으로 네. 좀 이게 느낄 수 입장이 있는 서로 거죠. 다르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는 달았습니다고 부모는 그렇죠. 또 우리 돌보미 여러분들은 나를 감시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그렇게 있거든요. 되는 그래서 거죠. 두 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얘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굉장히 늘 루틴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어제랑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약간 다르게 부모가 느꼈을 때 이 돌보미 여러분과의 갈등 관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그런 부분이 생각에는 있으시죠. 네.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아이 돌보미까지 연구하신 분야의 종사자들의 현황을 쭉 들어봤지만 결국에는 예산과 신뢰와 그리고 얼마만큼 진심이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진심과 어떤 돌봄이 수반이 되려면 예산이 풍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내일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실태조사 이제 직종 분류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계 수립과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얘기해 주신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권혜영 부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